안녕하세요. 이번에도 쏠쏠한 ETF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또 어떤 ETF가 나올지도 기대가 되는데요. 제가 또 살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어요. 네. 어우, 그때도 조회수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네, 주가가 올라서 했었는지 다른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제일 중요하죠. 예, 알겠습니다. 소개 한번 다시 해주시죠.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예. 네, 안녕하세요. 솔 ETF 나마란 매니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요새 증시 보면요, 정말 많이 오르는 게, 네. 그 미국 주식도 많이 오르고, 한국 주식도 많이 오르고, 분위기 정말 좋아요. 그 중에서도, 지금 보면은, 어쨌든 테크주들이 많이 오르는데, 네. 특징이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에는 M7이 시장을 주도했었고, 올해는 중소형 주가도 많이 또 주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네, 사실 굉장히 다양한 이유가 있기는 한데 가장 큰 이유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지난달에 9개월 만에 금리 인하를 재개를 했는데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내년까지 추가 5회 금리 인하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금리 인하 기대감이 부각될 때 중소형주가 올라오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몇 가지 조금 설명을 드려보면은, 먼저 저희가 보통 주식가치 평가를 할 때 어떤 기업이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현재의 가치로 환산을 하는데요. 중소형 성장주의 경우에는 그 현금 흐름이 굉장히 먼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기업들은 그걸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할인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반대로 만약에 금리가 하락하면서 이 할인폭이 줄어들게 되면은 현재 가치의 상승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로 이제 좀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당연히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 자금 조달 비용이 낮아지게 되는데, 아시겠지만 중소형 성장 기업들은 빅테크처럼 현금 여력이 풍부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금리가 낮아지면서 자금 조달 비용이 하락하면 이런 기업들도 조금 원활한 사업 확장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이 풀리면 개인 투자자들의 시장 참여 비중이 확대가 되는데요. 그것도 역사적으로 이제 그렇게 유동성이 풀리면서 개인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지면 중소형 성장주들도 같이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화면 한번 보시면은 예. 개인 투자자 참여 비중의 가늠자라고 할 수 있는 신용 매수 잔고와 러셀 2000 성장주의 주가 흐름이 높은 상관관계를 과거에 실제로 기록을 해왔습니다. 어쨌든 최근 증시 분위기를 보면요, 금리 인하 기대감도 있어요. 근데 그런데 또 뭐가 있냐면 미중 무역 협상 같이 또 매크로 위협 요소가 있단 말이죠. 이것 때문에 또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그러면은 중소형 성장 테마가 매력적인 주식 대안이 될 수 있겠냐,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사실 한동안 잠잠하더니 이번 달 들어서 또 미중 무역 분쟁이 시장을 사정없이 뒤흔들고 있는데요. 이런 미중 패권 전쟁은 오히려 중소형 성장 테마에는 전례 없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중소형 성장 테마에는 드론, SMR, 암호화폐, 양자 컴퓨팅 이런 분야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분야들은 아무래도 상용화가 되지 않았거나 시장에 충분히 개화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까 빅테크보다는 중소형 성장주들이 많이 포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분야들은 옛날에 이제 과거에 뭔가 정부 지원이 적었거나 혹은 관련해서 규제가 좀 미비했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성장에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았었는데, 최근에 미중 패권 전쟁이 심화가 되면서 기술 패권 유지가 시급해진 미국 정부가 이런 차세대 전략 산업에 지분 투자라든지 세액 공제라든지 규제 완화라든지 이런 자구책들을 쏟아내고 있는 거죠. 미국 정부의 북부펀드 성격이라고 볼 수 있는 다르파라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번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르파의 예산을 20% 가까이 증액을 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큰 폭으로 증액을 한 것이고요. 그리고 JP 모건에서도 이번 달 13일에 성명문까지 발표를 하면서 미국 정부의 차세대 전략 산업에 투자 의지를 밝혔습니다. 미국 JP 모건의 그 성명문을 좀 보면은 방산 우주항공, 에너지 기술, 첨단 제조, AI 양자 컴퓨팅 이렇게 네 가지의 미국 정부의 전략 산업에 최대 100억 달러까지 투자를 할 예정이고, 이번 계획을 위해서 외부 자문위원회를 신설하고 투자은행 인력도 좀 확충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미국 전략 산업에 해당하는 그런 중소형 성장 기업들이 아주 중요한 터닝 포인트를 지나고 있다. 이것만큼은 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양자 컴퓨터 같은 또 이제 차세대 성장 테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상용화 시점이 멀다. 이제 또 이런 게 또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또 주의할 점으로 이렇게 계속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사실 올해 초에 네.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양자 컴퓨터 기술의 상용화까지 한 20년 정도 걸릴 것 같다 네. 이렇게 언급을 하면서 양자 컴퓨터 관련 기업들이 일제히 폭락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차세대 성장 테마에 있어서는 상용화 시점이 아주 중요한 포인트이기는 한데요. 이 상용화 시점이 최근에는 시장에서 좀 앞당겨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유는 금리 인하 그리고 미국 정부의 이렇게 강력한 육성 의지로 이런 중소형 성장 테마들이 메가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산업이 메가 트렌드로 부상을 하기 시작하면 거기로 이제 자본이 유입이 되고 인재가 유입되고 규제도 완화가 되면서 그 분야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는데요. 실제로 양자 컴퓨터 대표 기업인 아이온큐의 기술 개발 로드맵을 한번 보면은 25큐비트 같은 경우에는 목표보다 2달 일찍 달성을 했고 29큐비트는 7달 일찍 달성했고 그 다음 35큐비트는 목표보다 12달 일찍 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가팔라지고 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제일 핫한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게 SMR이잖아요. 소형 그쵸. 모듈 예. 원자로 SMR 기업들의 인허가 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SMR 기업들의 상용화에 있어서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 게 미국 원자력 규제위원회 인허가 기간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최근에 테라파워나 엑스에너지나 그런 관련 기업들 보면은 그 인허가 기간이 많이 단축이 됐습니다. 특히 엑스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 심사 일정을 18개월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게 통상 원래는 30에서 36개월 정도 걸리는 일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점들로 봤을 때 이제 시장에서 뭔가 차세대 성장 기술들이 생각보다 빨리 상용화가 될 수 있겠다 이런 기대감들이 조금 모이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면은 이제 뭐 양자 컴퓨팅, 드론, 그리고 SMR 같은 이제 차세대 성장 테마도 부각을 받고 있지만 또 이제 그게 있잖아요. 여전히 강력한 테마는 그래도 AI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럼 AI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이게 뭐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 투자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도 또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중소형 투자도 좀 더 하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하거든요. 네, 사실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테마는 AI이기는 한데요. AI 투자 전략이나 트렌드도 살펴보면은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연준에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한 9월 정도까지는 그 현금 여력이 풍부한 빅테크가 확실히 랠리를 주도를 했었는데요. 9월을 기점으로 금리가 정점을 찍고 그리고 AI 밸류체인도 세분화되기 시작하면서 중소형 AI 플레이어들도 좀 시장에서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관심을 받기 시작한 것이 광통신 관련 기업들도 있고요. 그리고 서버 최적화 기업도 큰 폭으로 상승했고 올해 들어서는 이제 네오클라우드라고 불리는 AI 전용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기업들이 또 큰 폭의 주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야들을 대표 기업을 한번 보면은 대부분 빅테크가 아니라 중소형 성장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뭔가 예전처럼 AI 투자를 하더라도 빅테크에 몰빵을 하기보다는 그래도 중소형 AI 플레이어들에 대한 노출도를 함께 가져가는 것이 좀 더 적합한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제 대형주랑 다르게 또 중소형주 하면은 사람들이 투자법이 다르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럼 중소형주 투자 전략이 따로 있나요? 네, 그 중소형 성장주를 투자를 할 때는 러셀 2000 같은 대표 지수가 전반적인 대표 지수에 투자를 하기보다는 빅테크로 빠르게 치고 나갈 잠재력을 가진 넥스트 테크탑10 기업에 선별해서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한데요. 제가 러셀 2000을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는 사실 러셀 2000 안에는 좀비 기업도 많고 그리고 산업재 같은 이제 테크가 아닌 제조업 비중도 되게 높게 편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역은행과 같은 이제 이런 금융업 비중도 굉장히 높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차세대 성장 테마를 저희가 추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고요. 그리고 그리고 제가 빅테크로 치고 나갈 수 있는 잠재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빅테크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메가 트렌드가 중요합니다. 그쵸. 그래서 일례로 뭔가 빅테크로 성장하기 전 필수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게 S&P 500 편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때 이제 단순히 시가총액만을 가지고 편입이 결정되지 않습니다. S&P 500 지수의 방법론을 살펴보면은 그 안에 정량적인 조건들 외에도 시장의 대표성을 고려한다. 이렇게 좀 문구가 기재가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데 S&P 500 지수에 암호화폐 관련 기업이 하나도 편입이 안 돼 있으면 그 종목을 편입을 했을 때 S&P 500 지수의 시장 대표성이 증진된다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메가 트렌드인 산업을 고려를 해서 편입을 시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AI라든지 전력 인프라,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이 이제 S&P 500을 포함한 대표 지수에 편입되는 사례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이 산업들이 지금 현재 메가 트렌드이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ETF가 이제 나오잖아요. 솔 미국 넥스트테크 탑10 액티브. 네. 이미 이름에서 딱 어떤 정체성이 딱 드러나는 것 같은데 이게 어떤 기업이랑 어떤 섹터를 담고 있고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될 포인트까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솔 미국 넥스트 테크 탑10 액티브는 솔 미국 테크 탑10에 이어 미래 테크 탑10을 발굴해서 투자하는 새로운 대표 지수 전략 ETF입니다. 저희가 뭔가 새로운 대표 지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이유는 지금이 G2 패권 전쟁 시대이기 때문인데요. 미국이 기술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는 분야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생성형 AI나 AI 반도체처럼 미국이 현재 주도를 하고 있는 산업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이 현재 주도를 하고 있진 않은데 미래의 기술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무조건적으로 육성을 해야 되는 산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두 가지 기회를 모두 추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제 대형주라든지 테크탑10 중심의 대표 지수 외에도 이제 넥스트 테크탑10이나 중소형 성장주를 중심으로 하는 대표 지수가 새롭게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했었고 이러한 배경에서 저희 솔 미국 넥스트 테크탑10 액티브가 출시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메가 트렌드인 AI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의 수혜 섹터들을 우선적으로 편입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구성 종목으로는 양자 컴퓨터 대표 기업인 아이온큐 그리고 에어로바이런먼트, 로켓랩 같은 이제 차세대 우주항공이나 드론 관련 기업 그리고 AI 헬스케어 분야를 선도하는 템퍼스 AI 그리고 또 지금 현재 AI 전력 조달에서 가장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SMR 기업 오클로 이런 기업들을 주로 편입할 예정이고 또 액티브 전략을 통해서 저희가 비교지수 구성 종목 외에도 좀 넥스트 테크 탑10의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나타나면 좀 발빠르게 편입을 시킬 예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대표 지수형인데 지금 액티브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그럼 액티브 ETF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떤 이유 때문에 액티브로 가는 건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아무래도 중소형 성장주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중소형 성장주는 대형주 대비 변동성이 훨씬 클 수 있어서 저희가 이제 액티브 운용 전략을 통해서 그런 변동성들에 발빠르게 대응하고자 하는 목적이 한 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중소형 성장주가 액티브 운용 전략을 통해서 알파를 창출하기에 가장 적합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보면은 이제 중소형주들은 커버하는 증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보도 상대적으로 제한적인데요.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액티브 운용에서는 가장 두드러지는 성과를 기록한 자산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요약을 조금 해보면 저희가 액티브 운용 전략을 통해서 뭔가 갑작스럽게 발생할 수 있는 하방 변동성에는 좀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그리고 또 중소형 성장주 투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알파를 창출해서 이제 투자자분들께 최대한 안정적이고 더 높은 기대 수익률을 제공해 드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딱 지금 딱 트렌드에 맞게 또 ETF가 나왔고 이제 중소형주에 또 대중의 관심이 많아지는 시점에 또 이렇게 ETF 나온 것도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이거 들으면서 딱 종목 지금 리스트만 봐도 맞다. 이제 요새 또 그 서학개미들 이름에 많이 언급되는 주식들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예. 끝으로 또 한마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력한 스토리를 가진 중소형 성장주는 몇 가지 환경만 갖춰지면 발빠르게 치고 나간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빅테크로 빠른 시간 안에 성장했던 기업들의 사례를 살펴보면 유동성이 풍부한 환경에서 메가 트렌드를 만나서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그리고 S&P 500 같은 대표 지수에 편입되면서 대형화가 진행이 되었다라는 공통점이 좀 있었는데요. 최근에 이런 빅테크 탄생의 퍼즐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도래했고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는 이런 차세대 전략 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 의지를 피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AI나 암호화폐, 전력 인프라 같은 이런 차세대 성장 테마 안에 있는 기업들이 대표 지수에 편입되는 사례도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뭔가 정말 이제는 넥스트 테크 탑10이 등장할 시기가 머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과거에 이런 조건들이 맞춰지면서 테슬라도 불과 2년 만에 시총 500억 달러에서 시총 1조 달러의 빅테크로 성장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금은 기대해봐도 좋은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빅테크의 과거는 다 중소형주였었다. 그렇죠. 네. 네, 중소형주에서 시작해서 빅테크로 가는 거고 중소형주에 관점을 두게 되면 이 중에 누군가는 빅테크가 될 거고 네. 또 여기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만큼 또 같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네. 그래서 중소형주는 또 투자법이 조금 다르지만 이렇게 ETF로 또 투자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었네요. 친절하게 정말 잘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네, 또 이게 또 쏠쏠한 ETF 여러분들 많이 시청해 주시면요. 지금 트렌드에 대한 정보를 계속 여러분이 배울 수 있으니까 앞으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